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전문가분과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약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죠. 원자력 발전 관련주와 또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아무래도 가상화폐 관련주들 굉장히 핫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에서 내 종목만 안 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오프닝벨과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움 속에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또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죠. 이승화 전문가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밝은 랜턴이 되고자 하는 전문가 이승화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열풍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 온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모두 지켜보는 자산이라 그런지 다시 고가에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엊그제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던 비트코인 ETF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주식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19일 뉴욕 증시에 상장했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올해 4월 증시에 상장했었고요. 국내 원화로도 비트코인은 어젯밤에 8천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하신 분들에게 흐뭇한 밤을 선사하였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선물 계약을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ETF의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의 한 자산으로 인정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돈을 번 건 맞는데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승인을 함으로써 최소한 자산의 한 종류로 인정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계좌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투자자들은 편하게 거래하시겠지만 그 거래소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금융자산의 거래를 증권사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이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모든 자산은 누가 사줘야지 그 자산의 가치가 오릅니다. 물론 거래 편리성도 있고요. 만약 자산을 모두 팔려고만 한다면 그 자산은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상장하자마자 블랙록 카본 펀드에 이어 ETF 중 거래량 2위에 등극을 하였습니다. 이건 결국 그동안 기다리셨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더 활발하게 증권계좌를 통해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아직 길지 않기 때문에 금을 대체할런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들도 덩달아 올랐다가 다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비트코인을 능가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향후 새로운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도 승인을 기다리고 줄을 서는 모습인데요. 총 8개의 비트코인 ETF가 올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투자 자금도 몰리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아직까지 명쾌하게 추측하기 어려운데요. 화폐 가치가 변동성도 크지만 가치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화폐 가치가 더 빨리 오르면 그걸 어떻게 인플레이션 해지로 가능할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차피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호재가 있는 자산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움직임에 비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 최초로 상장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이후의 흐름인데요. 상장 이후에 매우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상장된 미국의 코인베이스 주가도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동안 계속 눌려 있다가 최근에 많이 오르는 모습인데요.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과 더불어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상장된 ETF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도 벌써 상장한 비트코인 ETF가 있어 그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ETF의 성격상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미국에서 상장할 때 더 이슈가 되었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던 4월 중에도 여기 ETF도 한번 고점을 찍은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상장되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느낌의 상승과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버스는 말 그대로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죠. 이 펀드는 지금 상황하고는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데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가 고점이 되고 지금은 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를 살펴보니 흐름은 상승이긴 하지만 그 회사마다 기울기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덴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주주인데 이 회사는 오르긴 했으나 과거만큼 급등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고점과 괴리가 있는 모습인데 오늘 그 괴리를 조금 메꾸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거래소인 업비트가 있는데요. 업비트 대주주인 우리기술 투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업비트 관련주가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트코인 관련 회사도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업비트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운영사인데 카카오도 두나무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다른 악재들이 있어서 최근 하락 후 반등을 모색하지만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코인의 흐름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코인을 사줘야 오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회사처럼 실적이나 업황을 추정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덴트나 우리기술투자는 실적이 반영되므로 관련 회사를 사시는 건 전통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결국 투자 심리가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더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논리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3대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SM, YG 엔터, 그리고 박진영 씨의 이름을 딴 JYP 엔터. 이 기사는 2019년 2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엔터 3사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하였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밝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2월 말에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이에 YG 엔터에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2월 말 정도부터 하락을 하는데요. 단기간에 YG 엔터는 많은 분들이 놀라실 정도로 하락을 했고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고초를 겪었는데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JYP인데요. 그런데 JYP는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YG하고 좀 늦기는 하지만 주가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50%가 되는 게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급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엔터의 원조 SM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디게 빠지긴 했지만 결국 기관 투자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5만 원에서 16,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YG보다 더 심한 하락을 보여줬죠. 결국 이 회사들이 그 당시에는 실적이 좋고 전망이 밝다고 2월에 이야기를 했는데 스캔들 하나로 엔터 3사는 말도 안 되는 하락과 수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도 건재한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그 가격에 배 이상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류의 열풍인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다시 광풍이 불었고 메타버스와 K 컨텐츠 열풍이 불기 시작한 이후로 주가는 매우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비트코인과 엔터 3사의 주가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투자 심리에 따라 가치 변화가 매우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정말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은지는 역사가 설명하겠지만 비트코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대였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테이퍼링 언급에 의해 주식이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을 했는데요. 지금은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심리가 먼저 움직이고 수요가 몰리면서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50% 이상 빠졌다면 투매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들여다보고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사람의 바램대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롱런 하시려면 심리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주가가 최악일 때 보면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와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 하락의 공포가 더해지면 주가는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떨어지고 그 주식을 들여다보기 싫고 더 사기도 싫어질 정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그때 다른 고수익을 내실 수 있는 위대한 투자자들은 많이 떨어졌을 때 그 회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좋은 타이밍을 고르다가 결국은 매수를 해서 그 가치가 바닥일 때 사서 고점일 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모든 가치가 한 50% 이상 떨어지면 점검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요한 건 손절매도 있죠. 50%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아니지만 저점 매수는 실패할 확률이 적고 시간만 견디면 승산이 높을 걸로 저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심주가 하나 있는데요. 그 관심주는 바로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아는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면 매출도 많아지고 모임도 많이 다니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비 못한 화장품도 더 많이 사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쇼핑 시즌과 맞물려 매출에도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많이 떨어진 화장품 대장주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큰 쇼핑 시즌에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실적도 3분기는 안 좋지만 4분기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가 건재한 상황이고 중국 소비 부진에도 광군제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니스프리 매장 축소와 구조조정을 통해서 더 탄탄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최근 동남아 매출도 감소하였지만 K 컨텐츠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화장품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제가 아모레퍼시픽 광고주면 최근 오징어 게임 출연자들을 섭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주가가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고 5월 고점 30만 원을 이후에 지금 거의 50%는 아니지만 40% 가까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라면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매 구간은 지난 저점인 17만 5천 원으로 설정하고 그 바닥을 이탈하면 위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시면서 아모레퍼시픽도 반등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